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백악관인 동맹국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와 관련해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obviously continuing to look into those reports, and we're talking to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what they're seeing on this as well. If it's true that the DPRK soldiers are going there to join the war against Ukraine, it would certainly mark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커비 보좌관은 그러면서 푸틴은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그 기술을 계속 들여오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것은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we plan to lay out in coming days what we're seeing on this, and lay out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onsultations we're having with partners. There's no question about it that his forces continue to suffer an extraordinary amount of casualties on the battlefield. And I think all of this says and proves the point that Mr. Putin is increasingly desperate and increasingly isolated on the world stage. 국무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거듭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unable to confirm whether these reports are accurate, but if true, it would mark for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and we'll continue to consult with allies and partners on the implications of such a dramatic move.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아직 미국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We're just not at a place to confirm whether these reports are accurate. I'm sorry that that's not a swift enough process for you, but we try to work and act deliberately in the United States.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리 추측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이 무모하고 불안정하게 행동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북한군 파병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보 공유 대표단 파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하면서 북한군 즉각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보당국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토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한 우크라이나 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 우크라이나 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알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을 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라미 신임 영국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라미 장관은 위조 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 조치들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국 및 나토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한국과 영국이 해군과 공군 분야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충해 나가자고 했으며 라미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을 러시아가 수용한 데 대해 항의했으며 북한군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며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크렘린궁의 절박함의 표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러 군사관계가 명백히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국정원 발표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것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가 총알바지 모집이 힘들어질수록 북한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제재와 고립 속에 어떤 지원이라도 받기 위한 러시아의 필사적인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에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는 이른바 왕따 정권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하고 북한 파병이 확인되면 이는 한 단계 다른 수준의 긴장 고조를 나타내는 것이자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18일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해군 함정의 북한군 수송 가능성을 자세히 밝히고 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약 10,000명의 북한군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군 병력 이동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분쟁의 극단적인 확대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하는 것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이 돼야 한다면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행정부는 하원 정보위원회에 즉각 기밀 브리핑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 도로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요새화 공사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가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를 촬영한 21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흙바닥으로 된 가로 135m, 세로 115m의 사각형 모양의 지대가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15일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의 북한 쪽 도로의 시작점입니다. 폭파 이튿날인 17일 이곳에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약 100m 길이의 긴 지대가 발견됐지만 사흘이 더 지난 이날은 더 넓은 형태의 지대가 확인된 것입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만 지대의 한국 방향 끝부분에서 검은색 그림자가 식별되는 점으로 볼 때 북한이 언급한 방벽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기존 아스팔트색인 회색에서 황토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는 아스팔트를 드러내 아래에 있던 흙바닥이 드러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남북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지점으로 한국 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은 도라산역이고 반대로 북한 쪽으로 약 3km 이동하면 개성공단 출입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과거 개성공단 운영 시절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도로가 폭파로 가로막힌 데 이어 이제는 요새화 공사로 통행이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w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and we encourage the DPRK to return to dialogue and diplomacy.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도 미국 정부는 긴장과 우발적 확전을 줄이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와 조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로 입항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의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20일 새벽 3시쯤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21일 오후 9시 50분까지 같은 지점에 머물며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후 약 5시간이 지난 22일 새벽 3시 현재까지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천마산호의 위치가 확인된 곳은 보스토치니항의 유류 선적부두에서 바다 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이며 이에 따라 유류 선적을 위해 이곳으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천마산호가 15일 새벽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통상 북한 선박은 이 항로를 이용해 동해의 청진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로 이동하는데 결국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항구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제 실종 및 납치자 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자와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레미 곤잘레스 경제사회부문 고문은 북한의 강제 실종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 등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도 김국기, 최춘길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10년이 지났다면서 올해 9월은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 씨가 강제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고 이들을 포함해 한국인 6명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면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가족과 재회하도록 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 정책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한일의 이런 무모한 행위는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음모라며 이는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1일부터 25일까지 이스라엘을 비롯해 중동 지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은 방문 기간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마스의 폭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와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동 방문은 지난 17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를 제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 전쟁 등 중동 상황을 변화시킬 기회라고 평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금융 관련 목표물 수십 곳을 공습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밤사이 이스라엘 공군은 헤즈볼라 테러 조직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활동용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한 수십 곳의 시설과 지역에 대해 일련의 표적 정보 기반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번 공습은 레바논 수도 베이르트와 남부 지역 그리고 레바논 영토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의 목표물이 알카드 알하산 협회였으며 이 협회는 직접 보유 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달러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공습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지역 민간인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는 이날 베이루트를 방문했으며 레바논 관리들과 함께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전 기자들에게 최근 이스라엘의 배치를 결정했던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가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 G7 국방장관들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존 힐리 국방장관과 일본의 나카타니 켄 방위상, 이탈리아의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20일 나폴리에서 3자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AP통신과 일본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기구인 국제 전투 항공 프로그램이 설립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들 3국 국방장관들은 지난해 12월 국제 전투 항공 프로그램 설립 문건에 서명했으며 오는 2035년까지 이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F2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공동 생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췄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베트남 국회가 21일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인 르엉 끄엉 육군대장을 의원 440명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베트남 국가서열 2위에 오른 끄엉 신임 주석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국방과 안보를 강화하고 혁명적이며 잘 훈련돼 있고 기민하며 현대적인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독립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끄엉 주석은 지난 8월 국가서열 1위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또럼에 이어 2026년까지 베트남 국가주석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앞서 또럼 서기장은 취임 직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써왔으며 또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하는 등 베트남은 최근 전방위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